보통강 기술계의 미래 상점과 류경 미래관이 못쟁이 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한 지 9년이 됐습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을 나라의 귀중한 법인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6년 3월 27일 새로 건설된 미래상점과 류경 미래관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봉사 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현지 지도의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궁효연 부원은 못 잊을 그날의 감격을 격정석에 전했습니다. 우리 상점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까지 일일이 풀어주시고 상점의 규모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 훌륭히 전변시켜주신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한 상업봉사 기지입니다. 2016년 3월 27일 새로 일도선 우리 상점을 찾아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 자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끼시던 자리라고 하시면서 6%는 보통강이 흐르고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이 바라보이는 이 명당 자리에 자신께서 미래 상점을 건설하도록 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상점을 돌아보시면서 상품 진열 방법이 독특하다고 하나의 문화적인 공간이 되게 조형예술적으로 잘 꾸렸다고 못내 만족해 하시면서 우리나라 상업봉사단위의 본복이 표준으로 훌륭히 꾸려진 데 맞게 봉사를 친절하면서도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여기 기업 분매들을 돌아보실 때였습니다. 여기에 놓여있는 이 종이띠를 보아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손님들이 자기가 사는 향수 냄새를 맡아볼 수 있게 종이띠를 놓아주었는데 참 잘하였다고 치하해 주시면서 미래 상점에서는 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봉사를 더 잘해나가게 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야 한다고 다시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상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봉사를 손님들의 요구에 맞게 친절하게 하기 위한 방도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어스림에 대해 이루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손님들에게 건전하고 거성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들을 지어줘야 한다고 계절에 따르는 전 어떠한 집을 만들어 놓고 손님들의 마음에 드는 형태의 어들을 지어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미래 상점에서 우리식 옷차림의 유행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다정히 이루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봉사기지들을 누려나가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이제 상점이 문을 열면 과학자 기술자들과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빨리 상점 문을 열어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론 인민들도 찾아와 상품을 마음껏 사가도록 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어 미래 상점과 마주한 위치에 현대적인 급양 및 편의봉사 시설을 갖추고 훌륭히 일떠선 류경 미래관을 찾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류경 미래관에 특수 있게 꾸려진 식사실들과 물놀이장과 리발실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잘 꾸려놓았다고 앞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겠다고 못내 만족해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2층 식사실에 들리시어 마치 별상에 온 것 같다고 만족해 하시면서 식사 차림표도 잘 만들어 놓고 봉사도 잘해야 한다고 손님 봉사에서 기본은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 봉사하는 곳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청비서 동지께서는 봉사부문 일꾼들과 정호원들이 인민들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 정신을 지니고 봉사에서 친절성과 편리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지지도 과업을 높이 받들고 미래 상점과 류경 미래관의 일꾼들과 정호원들은 지난 시기 14,900여 명의 과학자 기술자들에 대한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새겨진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순간 뜻을 깊이 새겨안고 과학자 기술자들과 인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서 책임과 본도를 다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5년 3월 25일 제7차 전국체육인 대회를 마련해 주시고 나라의 체육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지침을 안겨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은
주체체육발전의 앞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준 불멸의 대강, 체육강국 건설의 진로를 명시한 위대한 실천 강령입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체육강국 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이뤄나가자 발표 열돌 기념 체육부문 연구 토론회가 25일 체육성에서 진행됐습니다. 체육상 김일국 동지, 체육성 부상 박천정 동지, 국장 박영일 동지, 체육연구원 원장 리동철 동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소기국 국장 김춘식 동지가 토론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은 나라의 체육을 상승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로 빛을 뿌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체육발전 추세에 맞게 종목별 체육기술 발전을 비상히 가속화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투쟁 방향을 명시해 주셨다고 그들은 언급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체육을 대중화 생활하는 것은 우리 당 체육 정책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데 대해서와 체육의 과학화를 힘있게 추진하는 것은 나라의 체육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 요구라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체육성과 각급 체육 지도기관들이 당의 체육 정책 관철을 위한 사업을 전망성 있게 작전하고 조직 지휘하며 특히 체육단들 사이의 경쟁 열풍과 대중체육 열기를 더욱 고조시켜 나갈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사회주의 애국 청년 선구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인생관을 본받아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장엄한 진군의 전열에서 영 청년의 고귀한 영예를 더욱 빛내가려는 청년 학생들의 열의가 날을 따라 고조되고 있습니다. 평성사범대학, 평성교원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산골학교에 단원 진출한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인 대웅군 흑수고급중학교 교장 정송화 동지와의 상봉 모임을 가졌습니다. 상봉 모임에서는 다매체 편집을 시청에 이어서 정송화 동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경례한 아버지 김종훈 모스님의 후레사랑 미래사랑을 가슴에 안고 우리 아버지 모스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산골마을 학생들을 더 잘 키워 경례한 아버지 김종훈 모스님. 정송화 동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대학생들은 참된 삶이란 무엇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청년들이 서야 할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를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최희숙 함흥교원대학 학생들은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인 함흥화학공업대학 생물화학연구소 연구사 공운과학자 박사 부교수 장희용 동지와의 상봉 모임을 가졌습니다. 장희용 동지는 우리나라의 흔한 원료 온천을 이용하는 물고기 배합목의 첨가제를 연구해서 물고기의 살음률과 증체율을 높일 수 있게 했으며 우리식의 물고기 배합목의 종합 첨가제들을 연구 개발해서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위대한 오보의 산골에 또 받들려 제가 고로운 인생의 자욱은 기쁨도 영광이었고 시련도 영광이었으며 강물 따라 영원히 한 길을 걸어갈 과학자의 양심과 장혜용 동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임 참가자들은 저 하나의 안위를 생각하기에 앞서 오모니당의 뜻과 구상을 먼저 생각하고 한 가정의 복락을 누리기에 앞서 조국의 부강본영을 먼저 생각하는 애국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새겼습니다. 모임 참가자들은 애국의 길은 감 높은 혼신이고 실천이며 굳센 신념이 없이는 강한 의지가 없이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이 맡겨준 영예로운 처소에서 청춘의 삶을 빛내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일심으로 받들어 우리 국가의 전면적 융성기를 펼쳐나가자.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국면을 계속 상승시켜 나가자. 각지의 농업부문에서 당창군 85시 되는 올해에도
다수학을 이룩하여 국가알곡 생산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해 영농 공정별 농사 차별을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도와 시군 책임 일꾼들, 농업부문 일꾼들이 참가한 가운데 봄철 영농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씨 뿌리기와 관련한 도적인 기술 전수회가 진행됐습니다. 기술 전수회에서는 지난 시기의 경험과 나타난 결함들이 분석 총화되고 올해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씨 뿌리기와 모 기르기를 잘하는 데서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폭넓게 취급됐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이번에 다 주었습니다. 씨 뿌리기 기술 전수를 통해서. 특히 안병군 어개농장에 언씨들을 건설하고 여기서 모 기르기를 진행하면서 모든 경과 교훈을 도안의 모든 시군들의 일반화하게 한 사업 진행해가지고 언실에서 모 기르기 방법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술 전수회에서는 도에서 새롭게 일도 세운 언실에서의 모 기르기 방법에 대한 보여주기 사업도 진행됐습니다. 함경북도에서도 농작물 씨 뿌리기를 좁기에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술 전수회를 조직 진행했습니다. 도안의 시, 군, 구역의 경영위원회 일꾼들, 연간부문 일꾼들이 참가한 기술 전수회에서는 과학적인 영농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씨 뿌리기로부터 시작해서 올해 농사에서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토의되고 30대 최우수 농장 대열에 들어선 경성군 연분농장의 농사 경험이 소개됐습니다. 수도의 생태 환경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 발표회 및 전시회가 25일 과학기술 전당에서 개막됐습니다.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김광수 동지, 관계부문, 시안의 일꾼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홍연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당중앙열이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떨쳐 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의 창조정신과 애국적 열의가 날로 승화되는 시기에 수도의 생태 환경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 발표회 및 전시회가 진행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수도 시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 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과학기술 활동을 활발히 벌여 인민생활 향상에서 전환을 일으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을 맞으며 평양시 요리축전이 24일 화성각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양시 안의 급양봉사단위들에서 선발된 우수한 요리사들이 참가한 이번 축전은 요리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식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는데 적극 기여하려는 참가자들의 높은 요리성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평양시 요리축전에는 시안의 급양봉사단위들에서 자기 단위들의 특성이 맞는 명요리들을 위주로 하여 380여 점의 요리들과 음료들이 출품되었습니다. 명요리, 지정요리 전시와 함께 설명절 음식, 정월 대보름 음식, 수속 음식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 음식들이 전시되었으며 구역 종합식당으로 선발된 요리사들의 기술 경연도 우리 종합식당에서는 인민들이 즐겨 찾고 좋아하는 자기 식당의 얼굴이 살아나는 이런 요리들을 명요리로 선정하고 명요리 10가지와 지정요리로서 추어탕 요리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축전을 계기로 자기 요리도 평가받아보고 그다음에 앞선 요리를 따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단위를 정말 한 가지 음식감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색깔과 모양을 내면서 다양한 요리들을 만든 것을 우리 인민들의 기호와 구미에 맞으면서도 자기 단위를 대표할 수 있게 특색을 살린 요리들은 참가자들과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습니다. 한편 제28차 황해남도 요리축전이 어깨각에서 진행됐습니다. 자기 지역의 풍부한 원료 원천을 이용해서 요리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안악군 국수집, 총단군 사회급양관리소 전골집, 신원군 국수집에서 만들어 내놓은 달에 접친 돼지 등심살구이, 마늘향 잉어찜, 산나물 볶음 등이 가공 방법이 독특하고 영양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해서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살력 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일 가자지대 홍보사무소는 성명을 발표해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재개돼서 지난 72시간 동안에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가 591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병원에 실려간 부상자 수도 1,042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폐허 밑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공보사무소는 이스라엘군과 미 행정부가 가자지대에서의 대량 살육 만행에 대해서 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잔인한 침략 행위는 팔레스티나인들의 신념을 허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들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강한 바람으로 들불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많은 면적이 타버리고 주민들이 소개됐다고 합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는 21일에 발생한 들불이 며칠째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연구사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서 바닷물이 빠른 속도로 산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가운데서 3분의 1을 바다가 흡수하고 있으며 이렇게 바다가 흡수하는 온실가스량은 한 해에 약 80억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흐르면서 바다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어 바닷물의 산성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그로 해서 바다 생태 환경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연구사들은 알카리와 같은 산중화물을 이용해서 바닷물 속의 이산화탄소를 분해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바다나물이나 마름류를 많이 번식시키는 데도 힘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립식 블로크입니다. 이 블로크는 세멘트 몰탈이나 풀, 나사 등 아무런 고정수단이 없이도 손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로크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배선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블로크로는 살림집 내부 구조를 보다 쉽고 다양하게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황사 현상은 하늘이 누런 먼지로 덮이면서 보임거리가 짧아지는 자연현상으로서 주로 봄철에 나타나며 드물게 겨울철에 관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해로운 성분이 들어있는 황사는 사람의 눈과 피부는 물론 호흡기관 등에 직접 작용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비롯한 인위적 요인으로 생기는 공해물질이 기본으로서 황사먼지보다 립자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토양 성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황사와 달리 미세먼지는 주로 탄소화합물과 규소화합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여러 가지 유독성 금속과 미생물, 기생충알, 발암성 물질들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사람이 숨쉬는 과정에 인체에 들어가 호흡기 질병, 알레르기 질병은 물론 심장혈관계통 질병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황사보다 더 심한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또한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어 사망률과 병 걸림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갈 때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며 어린이들과 노인들, 호흡기가 약한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극력 삼가하고 소금물 함수와 손 씻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온 상태와 예견되는 기온에 대해서
문져보겠습니다. 최근 남쪽의 더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흘러드는 기상 조건으로 해서 지난 20일부터 일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졌는데 특히 22일부터 24일까지는 평년보다 6도 이상이나 높아서 마치도 4월과 같이 매우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앞으로 28일부터 일시적으로 강화되는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 특히 29일부터 31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날씨가 약간 추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제일 낮아질 30일 아침 최저 기온은 백두산 지구에서 룡화 25도 내지 룡화 20도, 북부의 유로 지역에서는 룡화 20도 내지 룡화 5도, 그 밖의 지역은 룡화 5도 내지 0도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평양시에서 아침 최소 기온은 룡화 2도 정도, 낮 최고 기온은 8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농업 부문에서는 이 기온 변화가 심한 데 맞게 해당한 사전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서 평년보다 8도, 어제보다는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 지역을 위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2 내지 10mm의 비가 내리고 함경남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10cm 미만의 눈도 내리겠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산발적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센바람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 내지 15m의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건설 부문과 농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일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산발적으로 비와 눈이 내리고 백두산 지구에서는 밤에도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10 내지 20mm, 그 밖의 지역은 10mm 미만입니다. 그리고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약한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야외 활동을 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어린들과 어린이들은 될수록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며 손 씻기를 자주 하고 황사 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살림집과 합수, 사무실 창문을 닫는 것을 비롯해서 황사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8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용광 지방으로서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밤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충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해야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충진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해야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룩해야겠습니다. 내일 조선 소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초당 15m 정도로 더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으며 비가 내린 후 정착해야겠습니다.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약하게 불다가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비가 내린 후 정착해야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과 조선 소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연안 수욕을 제외한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까지,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세게 불다가 오후부터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소위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과 조선 소위 해상에서 샘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8일과 29일이 저기압권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8일이 량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3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소해안과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초당 10 내지 15m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29일에는 북부의 대부분 지역과 소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5cm 미만의 눈이 내리고 소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 내지 15m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룩해야겠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으며 특히 29일과 30일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0도 이하로 낮아져서 날씨는 약간 추워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